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수학 강사 홍서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에 실시되었던 대선고 고2 중간고사 주요 문항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고 고2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1 기출문항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각의 과정이 길고 계산의 양이 많아서 최고난도 문항으로 취급이 되는 그런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결과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컷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평상시 대선고는 35문제에서 36문제를 계속 출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30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 이야기는 각 문항별 배점이 당연히 높아지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 문항 하나, 두 개가 여러분한테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부교재인 수능 특강에서 정말 많은 문항들이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수능 특강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변형 문항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부족했던 학생들, 복습이 부족했던 학생들한테는 어려웠던 시험지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총 3문항을 준비했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단답형 5번, 단답형 7번, 단답형 8번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답형 5번부터 한번 가보죠. 단답형 5번 문항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곡선 y는 a의 x-√2제곱 지수함수네요. 그 다음 y는 log a의 x 더하기 루트 2라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했네요. A, B 선분의 길이가 2루트입니다. 각 A, C, B는 2분의 파이인 X축 위의 점 C의 개수가 1개다. 가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조건의 해석이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이 문제. 자, A의 제곱은 M 더하기 N 루트 2일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세요. 단 Mn은 자연수이고 A는 1보다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이 표현도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들였겠지만 A가 1보다 크다라고 주셨기 때문에 증가함수라는 소리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 다 증가함수고, 증가함수니까 y는 x 선상에서 두 점이 만났어 라는 소리도 여기에서 지금 주신 겁니다. 되겠나요? 자,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주어졌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저 두 개의 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역함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죠. 그쵸? 지금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얘가 마이너스 루트 2야? 얘는 플러스 루트 2야? 밑은 A로 둘 다 같아?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입니다. y는 x 대칭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두 개를 y는 x 대칭이 되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는 순간 증가함수이면서 y는 x 선상에서 두 점이 만났구나 까지도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볼게요. y는 a의 x-루트 2제곱, 그 다음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루트 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a, b에 지금 뭘 찾고 왔다고요? 얘네들은 y는 x 선상의 두 점이다, y는 x 대칭이다 라는 거 알고 왔다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메인은 어디라고요? 메인이 여기입니다. 이 문제를 못 푼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 A, C, B가 2분의 파이다. A, B 제외하고 C가 있는데 걔하고 갖다 그랬더니 각이 90도야 한 거예요. 그런데 X축 위에 점 C가 1개야.
저 해석이 안 되신 겁니다. 자, 지금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어떤 선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 선분에 다른 점 하나를 여러분한테 주고 90도가 됐다라고 한 거예요. AC, B가. 그러면 그 C는 어떤 자취의 방정식을 갖나요? 아니, 뭐 또 어렵게 자취의 방정식입니까? 아니죠. 어떤 자취를 갖냐고요. 이런 자취를 갖죠.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면 되죠. 원 위의 점 C면 되죠. 그러면 항상 90도죠. 여기 써도 90도죠. 그렇죠? 여기 써도 90도죠. 물론 A, B점은 제외해야죠. C라는 점은 A, B를 제외한 저 원위의 점입니다. 맞나요? 이거 언제 배웠나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어느 단원에서요? 바로 원주각 단원에서 배웠죠. 반원이라는 호에 대한 중심각은 몇 도? 180도인데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라고? 항상 90도예요. 배우셨지? 그리고 90도를 보자마자 저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이제 다시 가서 읽어. 각 ACB가 2분의 파인 요 위에 돌고 있는 C가 있는데 X축 위의 점 C가 한 개야 라고 했어. 그럼 무슨 얘기야? 우선은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원을 그렸어. 자, 그렸어요. 됐죠? 자, 그렸습니다. 아하! 여기 위에서 A, B 제외하고 C가 떠돌아 다니고 있겠구만. 그런데 X축 위의 점은 한 개야. 그럼 X축이랑 어땠다는 거야? 정개수가 한 개야 라고 했다고. 그럼 X축과 어땠다는 소리라고? X축과 접한다는 소리야. 저 원이. 맞나요? 맞지요? 그려볼까요? 그럼 이제 X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거 X축이구만. 요거 Y축이구만. 얘는 정근하게 그려놓을게요. 저러네. 됐나요? 원의 지름은 얼마인가요? 2루트인가요? 예, 지름이 2루트이다라는 소리였구나. 이 얘기가 원의 지름이 2루트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가 2루트이라는 소리구나. 자, 그 다음입니다. 접한다 했습니다. 이 점 있죠? 이 점 있죠? 이 점의 우선 Y좌표는 얼마인가요? Y좌표는 반드시 루트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니,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그렇지. 접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2구만 했어. Y좌표가 루트 2야. 그런데 이 점은, 저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YX 선상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 점좌표가 나오나요? 이 점좌표가 나오죠. 루트 2, 루트 2네. 되니? 이거 좀 밑으로 내렸을게요. 루트 2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쵸? 그럼 지금 여러분 뭐 하셨어요? 원의 중심좌표 잡으셨죠. 그쵸? 그래서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이 길이 얼마인가요? 이 길이 얼마예요? 루트 2. 저희를 바보로 하십니까? 여기 얼마? 루트 2. 근데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얘가 루트 2인데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얼마 가고 얼마 가야 돼? 1 가고 1 가야지. 정해져 있지. 그치? 여기도 한 칸 가고 한 칸 가야지. 정해져 있지. A좌표하고 B좌표를 알 수 있나요? A좌표하고 B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루트 2, 루트 2에서 한 칸 한 칸 밑으로 떨어지시면 얘겠네요. 즉,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A라는 점의 좌표가 되겠네. 맞나요?
쓸 수 있죠? 자, B점좌표도 써봅시다. B점좌표 루트 2, 루트 2에서 한 칸 가고 한 칸 갔습니다.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플러스 1인가요? 다 찾으셨죠? A좌표, B좌표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넣어보면 되겠네요. 나한테는 뭘 물어봤어? A를 물어봤잖아? 그럼 A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좌표를 넣어보면 되겠네. 어디다 넣을까요? 로그 함수보다는 지수 함수가 편합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마이너스 루트 2가 붙었죠.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얘를 넣으면, 자, x자리에다 루트 2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이 되잖아. 그럼 계산 또 더 해야 되잖아. 귀찮지? 루트 2 더하기 1 넣으면 바로 A야? 바로 A지. 그래서 어느 점을 넣느냐? B점을 넣을 거예요. 알겠니? 그럼 A가 Y좌표 얼마라고? 루트 2 더하기 1이네. 그럼 A 제곱 물었잖아. 자, A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야. 얼마? 3 더하기 2 루트 2네. 다 했네. M은 얼마? 3. N은 얼마? 2네. 그럼 M 더하기 N은 5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답 5번을 봤을 때 시간이 많이 쓰인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접근을 했는데 안 풀려, 어떤 소린지를 못 알아먹겠어 라고 했던 친구들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수학 공부를 해 주셔야 되냐면요,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맞닥뜨리게 될 많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표현 있죠. 그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반드시 좀 세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가보죠. 단답형 7번 문항입니다. 단답형 7번 문항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아니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친구들, 그리고 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내기 까다로웠던 친구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가보죠. 단답형 7번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표현 많이 보셨나요?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 그리고 학평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익숙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왜? 해석해볼까요? 3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리시고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랬을 때 3sin x라는 그래프가 코사인 x라는 그래프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어느 범위, x의 범위에서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에서는 크거나 같은 놈 그리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되겠니? 자, 두 개를 그려놨는데 함수값이 얘가 더 커, 코사인 x가 더 커. 저랬을 때는 얘가 더 커. 그러면 얘 그리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두 개를 그려놓고 두 그래프 중에서 크거나 같은 놈만 살려가면서 그래프 그리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되겠니? 되죠?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t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방정식 절대값 fx는 t 라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따 그려서 이해를 더 시켜드릴게요. 그랬을 때 집합 A는 GT라는 애를 원소로 하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원소로 한다고. T를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여. 저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였을 때 GT를 원소로 하는 집합 A,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스몰 a, 집합 A 모든 원소 합은 B파 2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단 A, B는 상수예요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읽었을 때 하고 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뭔 소리야, 저게 지금 뭔 소리야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수2에 가시면 정말 비일비재하게 등장할 겁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려볼게요. 3sin x입니다.
0부터 2파이까지만 지금 정의가 됐습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잘 맞나요? (2분의 파이겠죠? 여긴 2분의 3파이겠네요. 자, 여기 얼마입니까? 3sin x를 그렸다고. 얼마? 3이지. 얘는 3이야. 얘는 마이너스 3이지. 얘는 마이너스 3이야. 되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쯤에 1이 있겠네요. 그쵸? 할게요. 여기에 마일이 있었겠네요. 같다라고 칩시다. 됐지?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이제 코사인을 그려야죠? 코사인 x를 그립시다. 감소했어요. 그쵸? 파이까지 감소합니다. 그 다음 2분의 3파이까지 올라가요. 2파이까지 올라가요. 됐죠? 얘를 y는 3sin x라고 쓰시고 얘를 y를 코사인 x라고 쓰시면 되겠다. 자,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봐. fx y는 fx다 이거야. 그럼 내가 얘를 지금 빨간색으로만 살리겠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봐봐. 3sin x가 코사인 x보다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을 때는 3sin x 놔주세요. 코사인 x가 더 클 경우에는 그때 x 범위에서는 코사인 x를 살리세요 라는 표현이야. 크거나 같은 놈만 살리란 소리야. 자, 크거나 같은 놈만 살려. 크거나 같은 놈만 살려. 무조건 이 둘 중에서 크거나 같은 놈을 살려. 얘 살렸지, 얘 살겠지. 이 상황이야. 맞죠? 여기까지 되시죠 지금?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방정식은요 이겁니다. 절대값 fx는 t예요. 이때 실근이라 그랬습니다. 실근은 누구의 값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x의 값이죠. x의 값이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죠. y는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는데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0에서부터 3까지만 움직여 라고 한 거예요. 알겠니? 이 상수함수는 0에서부터 3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되시죠? 그럼 절대값 f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빨간색이 그냥 fx예요. y는 fx예요. 절대값을 씌웠어. 전체 절대값이 어떻게 들어가? 접어 올리죠? 자, 접어 올립시다. 자, 문제가 생기죠. 야, 이걸 모르는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지. 그거부터 찾고 가야지. 자,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과정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3sin x하고 코사인 x가 같은 지점입니다. 지금 이 점은 맞나요? 교점 두 개는 지금 젖대야. 저 교점의 x좌표야. 맞지? 그럼 지금 저 방정식을 풀어야지. 자, 이때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탄젠트 x가 3분의 1이네. 즉 얘네 둘 값이 같아질 때가 탄젠트 x가 3분의 1이 될 때 그 지점이네. 그런데 탄젠트 x는 주기가 파이네. 그래서 내가 이걸 알파라고 두면 이걸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바로 쓸 수 있겠네 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바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x가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적으면 올라올 때 이 높이까지밖에 못 올라오겠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이때의 y좌표, 즉 함수값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3sin x가 코사인 x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죠. 그쵸? 맞죠? 여기까지 되시죠? 이 상황에서 코사인 x 대신에 3sin x를 넣었다고 칠게요. 그럼 10sin x의 제곱 x가 1이야? 그럼 sin x는 풀마 루트 10분의 1이야? 맞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코사인 x는 얼마야? 풀마 루트 10분의 3이지. 맞니? 3배니까 그렇지.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알파를 넣었을 때 이건 지금 코사인 x고요. 얘는 3sin x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넣었더니 여기가 루트 10분의 3이야 라는 얘기. 다시요. 요 값이 루트 10분의 3이야 라는 뜻이다. 되겠네. 여기까지 되시죠? 지금?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도 보세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루트 10분의 1이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어요. 얘가 플러스 루트 10분의 3이면 사인 알파도 루트 10분의 1이죠. 왜? 둘이 부호가 같잖아요. 그래서 3sin x면, 즉 3sin 알파면 얼마에 가서 꽂힌다고? 루트 10분의 1에다가 3배가 가서 꽂히니까 루트 10분의 3에 가서 꽂히는 게 맞는 거라고. 이게 지금 3sin x 그래프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럼 여기는 뭔데요?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가 달리지 않습니까? 맞나요? 마이너스가 달렸죠. 그럼 사인에서 마이너스가 달리고 코사인에서 마이너스가 달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파이 플러스 알파로 가야죠.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여야, 그리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야야 얘네들이 값이 얼마로 나온다고? 음수를 달고 나온다고. 왜? 각변환에 의해서 그런 거지. 파이 간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 그럼 3, 4분면 각이잖아. 3, 4분면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둘 다 음수죠.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즉 얘기가 뭐라고? 얘가 정확하게 뒤집어 엎어지면 지금 이 점이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니까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기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정확하게 이 높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서 멈췄어야 된다고요. 탄젠트 x가 3분의 1이야? 그럼 탄젠트 x 값은 주기가 파이야. 아하, 그러니까 여기 파이 플러스 알파구만. 바로 쓰셔야 돼요. 알겠니? 파이 플러스 알파고 뒤집어. 되나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노란색으로 그릴까요?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니, 빨간색으로 그냥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그냥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타고 오다가 이제는 여기가 사라진 거고요.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 다시 이제 흰색으로 바뀌고 얘는 없는 거야. 접어 올라온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를 바로 우리가 fx의 전체 절대값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상수함수를 밀어봐야 되겠네요. 0에서 3까지. 되죠? 자, 0을 긋는 거야? 안 긋는 거야? 0을 긋지 않는 겁니다. 0은 당연히 긋지 않는 거예요. 0보다 약간 큰 지역에서 긋습니다. 자, 우선 이게 첫 번째죠. 자, 이때의 t범위는 여러분 좀 이쪽에다 쓸까요? 0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을 때예요. 루트 10분의 3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이때 잘 봐. t가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일 때 GT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찾아야 됩니까? GT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GT라는 건 방금 전 위에서 그랬어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다. 즉, 교점의 X좌표의 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보죠. 자, 여기 가운데가 파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얘하고 얘를 더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원래 어디 썼던 애예요? 여기 썼던 애지요. 그쵸? 그러면 3sin x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이거든요. 근데 위아래로 폭이 같은 상태에서 접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파이 콤마 제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점대칭이죠. 그쵸? 그래서 이 둘의 합은 얼마예요? 이 둘의 합이 2파이죠.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요. 이 점은 어디 썼던 거예요? 여기 썼던 겁니다. 코사인 x 선상에 있었던 그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접힌 겁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3파이 콤마 제로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가요? 점대칭이죠. 그럼 얘네 둘의 합은 얼마입니까? 2분의 3파이에 2배니까 3파인가요? 그 값이 얼마인가요? 저 4개를 더하면 5파이지요. 되시죠? 자, 그 다음 항상 경계로 가는 겁니다. 이 중간에 여기다 긋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그어야 돼 이제? 루트 10분의 3에다 그어야 돼. 자, 여기다 그어. 여기다 그어. 루트 10분의 3에 딱 맞춰서 그었어. 그러면 t가 루트 10분의 3일 때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자, 루트 10분의 3일 때 여기가 얼마라고? 내가 아까 전에 알파라고 했다고. 되시죠?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해놨어. 그럼 이제 이거하고 여기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누구로? 알파로. 나타낼 수 있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하고 얘를 둘의 합이 바로 파인데 만 그렇게 안 되겠어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3sin x지 않습니까? 그럼 얘하고 얘가 어디 대칭이에요? 2분의 파이 대칭이죠. 선대칭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는 겁니다. 맞나요? 맞죠? 되죠?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 얘는요. 이걸 찾아야 돼. 그럼 어딜 봐야 되냐면 코사인을 봐야지. 야, 코사인을 봐요. 코사인. 저기가 알파인데 코사인 위에 있는 두 점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2파이에서 알파를 뺀거구만 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되지? 자, 이 네 개를 더해. 그럼 마알파, 알파, 마알파, 알파 날라가. 그 다음 파이, 2파이 얼마야? 4파이네. 되겠지? 지금 되죠? 자, 그럼 이제 주황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루트 10분의 3이랑 1 사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가 있겠지요. 그치? 맞아? t가 루트 10분의 3보다 크고 우선 1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 다시 봐야지. 자, 여기하고 여기야. 저기야. 되겠지? 자, 여기야. 그 다음 얘야. 이건 좀 바로바로 갈게요, 여러분. 잘 봐. 얘하고 지금 잘 봐. 내가 찍는 거 잘 봐. 얘하고는 어디 위에 점이야? 3sin x 위에 두 점이지. 그럼 얘네 둘의 합은 2분의 파이의 2배네. 이거 파이네. 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내가 지금 별표 치는 점 있지? 여기 별표, 여기 별표. 이 둘은 코사인 x 위에 두 점이지? 맞아? 그럼 어디 대칭이야? 파이 대칭이야. 그럼 2파이네. 맞니? 여기까지 됩니까? 저 4개가 다 합치면 몇 파이라고? 3파이네.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녹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딱 1이 맞았을 때입니다. 자, 1이 딱 맞았어요. 2파이짜리 살아있는 겁니다.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2파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0도 살아있는 겁니다. 0도 살아있어요. 이것도 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2파이가 419, 얘네 둘의 합은 어디 대칭이야? 2분의 파이 대칭이지. 그러면 이 둘의 합은 얼마야? 파이네. 되겠죠? 얘는 0이고요 0이고 둘의 합은 파이고 얘는 2파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3파이네. 3파인데 자 해봐. GT에다 넣을 때 지금 여기 집합 A에다 넣을 때 GT를 원소로 한다는 게 중요하지. 3이 2개 있다고 3파이가 2개 있다고 원소에다가 3파이를 2번 쓰나요? 그렇지 않죠. 집합은 중복된 걸 한 번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일 때도 3파이. 그럼 이제 마지막 이렇게 그어질 때가 있겠죠. 그렇죠. 즉 t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고 이쪽은 없죠. 둘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의 2배니까 이 둘의 합은 여전히 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파이네.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뭐 했습니까? GT를 잡았습니다. GT가 잡혔어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다 잡혀놨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뭘 찾아야 돼? 집합 A를 찾아야 돼. 자, 집합 A를 만들어 보자고.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집합 A는 GT를 함수값으로 하는 겁니다. 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구만. 이게 집합 A의 정체야. 알겠니? 마지막으로 가보죠.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4개. 되죠? 집합 A의 모든 원소 합을 B파이. B는 4파이, 8파이, 13파이야. 그러니까 B는 얼마야? 13이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7이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어떤가요? 많이 어렵나요? 시험장에서 접근을 못할 것 같나요? 이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지금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드려서 이런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 성 그어가면서 탁탁탁탁 해서 값들 찾고 그 다음에 GT 잡고 그 다음에 집합 A 만드는 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 특히 새로 T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있죠?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2에서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문제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복습하셔서 수2에서 또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칠판 지우고 마지막 문제로 가보죠. 단답 8번 문항입니다. 자, 단답형 마지막 문제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풀어냈습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그 정도로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단답 8번은 언제나 대성고 최고 난도 문항이 들어있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좀 난이도를 낮춰서 주셨고요. 하지만 이 문제에 또 접근을 했는데 틀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세하게 안 봐서 그렇죠. 세세하게 안 봐서 그렇습니다. 로그의 진수조건 정확하게 따져야 하고 그 다음 또 뭐 따져야 돼요? 지금 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 있었던 문항인데 그걸 또 간과하고 풀었죠.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단답 8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로그 3의 x-1 로그 9의 4 더하기 로그 9의 x- 로그 9의 n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선 n이 자연수입니다. 로그 방정식이죠.
이번 시험에 들어갈 때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한 게 그겁니다. 로그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 때 밑조건, 진수조건 반드시 따져야 된다. 매번 강조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강조를 또 했어요. 뭐부터 한다고요? 진수조건부터 따지셔야 됩니다. 자, 진수조건. x-1이 0보다 커야 돼. x는 1보다 커야 되는 거만.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는 거야. 그 다음 얘가 진수구만. x- 로그 9의 n이구만.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x가 로그 9의 n보다 커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원래 n도 진수입니다. 로그 9의 n이잖아. n도 진수야. 그런데 안 해도 되죠. 왜? 자연수 n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0보다 커.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럼 이 상황에서 얘도 분석을 더 하고 가셔야죠. 자, 내가 만약에 이쪽을 y는 로그 9의 n이라고 저렇게 썼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나요? 얘가 n축이고 얘가 y축입니다. 이래 되나요? 됐죠? 그렇죠? 저를 그려주지 않습니까? 이때 n값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연수밖에 없습니다. 자,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0이네요. 2 넣으면 로그 9의 2네요. 3 넣으면 로그 9의 3이죠?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찍혀 있겠죠? 이 그래프. 즉, 이 값은 x라는 애는 누구보다 큰 겁니까? 0보다 큰 겁니다. 1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라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진수 조건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애는 바로 얘죠. 둘 다 만족이니까 x가 1보다 크구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멋지게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이미 x가 1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이 성립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얘를 로그 9의 x-1의 제곱으로 바꿔서 푸는 게 상관이 없나요? 저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푸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생각해봐야 되죠. 원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얘는 x가 1만 아니면 되는 진수 조건인 거고요. 얘는 x가 1보다 커야 하는 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막 갖다 바꾸면 안 되죠.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네, 절대값 씌워야 돼요. 그런데 얘를 얘로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도 1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을 할 거니까 상관이 없어. 그래서 로그 3의 x-1을 로그 9의 x-1의 제곱으로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 맞나요? 그쵸? 자, 바꿔볼게요. 자, 이랬습니다. 그럼 뭐 정리를 하시겠죠? 정리를 합시다. 곱하죠. 됐지? 넘기겠죠? 넘겼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죠? 자,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잘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했습니다. 저 실근은 누구의 값이라고? x의 값이야. x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런데 이 조건을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인데 그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하는데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쓰는 거라고. x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게 만들어주는 자연수 n의 최대 최소 합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양수나 음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특정 값보다 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고1 때로 가야지. 고1 1학기 뭘 배웠죠? 근해 분리를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2차 방정식 맨 마지막 개념 근해 분리.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만약에 이 이차함수가 그려지는데 이 두 개의 근이 특정 값인 A보다 P라고 쓸까요? P보다 얘네 둘이 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어. 그때 뭐뭐뭐를 따졌죠? 기억나요? 불러볼까요? 첫 번째, 우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따졌습니다. 왜? 아니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0보다 크죠. 두 번째 뭐 따졌죠? 함수값 따지셨죠? 기억나십니까? 함수값 또는 경계값이라고 불렀죠. 얘를 fx라고 여러분이 잡았을 때 p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a는 지금 0보다 큰 상태를 그려놓은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자, fp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더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자, 세 번째 축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방정식이 누구보다 커야 돼요? 당연히 p보다 컸어야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내는 게 고1 때 배웠던 근해 분리죠.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정확하게 근해 분리 문제인 게 보이셔야 돼요. x가 1보다 크고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고 했어. 1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는 많은 유형 문제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해보죠. 첫 번째 판별식 D입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즉 8이 4 로그 9의 n보다 커야 돼. 그럼 로그 9의 n이 2보다 작아야 돼. n은 81보다 작아야 돼. 나오죠? 그쵸?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함수값이었습니다.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듯이 얘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죠. 그럼 그림은 똑같겠죠. 대신에 누구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야. p가 1인 거야. 즉 f1이 0보다 커야 돼. 얘를 fx로 잡았을 때 1을 넣었을 때의 값인 얘를 fx로 잡았을 때 1을 넣었을 때의 값인 f1은 빼기 4네요. 얘가 어떻게 되는다고? 0보다 커야 한다고. 되겠니? 되시죠?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로그 9의 n이 1보다 큰가요? 그럼 n은 9보다 큰가요? 여기다 쓸게요. 그냥 n이 9보다 크죠? 됐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축방정식입니다. 축방정식 따져야죠. 자, 세 번째 축방정식입니다. 자, 축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마 6 3이야. 3은 1보다 커. 3은 1보다 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돼요 라는 소리. 오케이 다 돼. 얘는 다 돼. 언제든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n의 범위가 나오죠. n이 여기다 쓸까요? n이 9보다 크고 81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럼 n값으로 가장 작은 거 10이야 10이고 최대값은 80이야. 그래서 둘을 더하니까 얼마? 90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단답 8번 지금 보셨습니다.
어떤가요? 아, 이게 못 풀 문제인가요? 아니죠. 충분히 연습했던 문제죠. 충분히 연습했던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뭘 또 안 본 거라고? 진수조건 하나를 안 본 거예요. 진수조건 하나를 안 보다 보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몇 개 빼먹으니까 답이 틀리게 적힌 친구들이 지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충분히 연습했던 문제지만 틀렸던 친구들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었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월 3일 금요일 대성고 고2 중간고사 단답형 5번, 7번, 8번 세 문항의 풀이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풀어봤던 세 문항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내가 시험장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문제고 시험장에서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인데 막상 다시 들으니까 아쉽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시죠. 자, 이런 기분이 지금 든 친구들은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냐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지금 해설 강의를 들을 때 느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분히 실력을 끌어올려서 시험장에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수학 시험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대성고 학생들인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계속 쳐와봐서 아시죠? 대성고는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단답형 시험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어도 끝까지 정답을 완벽하게 내지 못한다면 마치 접근하지 않은 친구하고 동일한 점수를 얻는다는 게 단답형의 최대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성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반드시 빠르게 그리고 정확히 푸는 연습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학생들이고요, 학교고요. 더더욱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대성고 학생들 다음 시험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 가셔서 그리고 부교재, 이번 시험에서 부교재 중요성 충분히 느끼셨죠? 부교재 계속 반복, 복습 하셔서 다음 시험엔 더 좋은 점수를 얻길 바랍니다. 대성고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